구슬이 서말이라도 꼬매야 보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무리 좋은 선수가 있다 하더라도 관리나 이런 게 잘 안 되면은 그것도 또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죠. 이 관리라는 게 말이 좋아서 관리지 결국 훈련이에요. 네. 제가 감독 시절에 별명이 이제 뭐 복사 나왔는데. 네, 있다 그래. 뭐 야누스라는 말도 있고. 저는 딱 첫인상 보고서 그 슬램덩크의 영감님 이미지가 있으시잖아요. 너그러운 인상에 그냥 별명이 그 슬램덩크 영감님이실 것 같았는데 저는 이 별명이 왜 붙었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슬램덩크 만화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못 하시나 본데요. 네. 그분이 대학 감독일 때 신머리에 호랑이라는 별명을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세상에 인자한 감독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그냥 보이기만 그럴 뿐이죠. 아예 없어요. 아예. 일반적으로 볼 때 이순신 장군께서는 굉장히 덕스럽고 굉장히 인자하신 분으로도 기억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답니다. 난중일기에 제가 좋아하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소유령 하면은 즉당 군율을 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규율이라도 군정이라도 어기면은 즉각 군율로 다스려라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난중일기에서 보면은 그만큼 굉장히 엄격하게 했죠. 그거는 결국은 자기들 부하를 어떻게 보면 사랑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감독 입장에서 볼 때는. 흐트러진 어떤 군령이나 이런 걸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100% 죽죠. 그러니까 평소에 강력한 훈련을 통해서 군율과 기강을 잡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당시 제가 생각을 떠올려 보면 지금도 대학 그때 당시에는 최고로 아마 연습량이 가장 많았던 연세대학교 농구부가 아닌가. 그 서대선 훈련이라고 제 신입생 때 이제 겨울에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새벽에 이제 8km를 뛰고 오전에 20km를 뛰고 오후에 산악 훈련을 그걸 한 3시간 하고 그 야간에 이제 공에다가 바람을 빼고 물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야 밤에 그냥 그 시골에서 그냥 이렇게 공을 막 던지는 연습을. 물 채워가지고요? 네, 물을 채워서 5km 정도 만들어서. 지옥인데? 지옥 훈련. 근데 그 중에 오전 훈련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20km를 1시간 20분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제 막바지에 대해서 제가 체력이 떨어졌는지 10km 들어오는 구간에 제가 이제 너무 힘드니까 체력이 바닥이니까 마주오던 트럭이랑 이걸 치려고 막 그때 고민했던 게 아직도 생각이 나요. 힘드니까 그냥 또랑이에 빠지던지 그냥 뭐 병원에 입원을 하던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데 갑자기 마치 그렇게 혼미에 빠진 상태에서 누가 저의 팔을 딱 잡으신 거예요. 누구야? 팔을 잡아주신 분 감독님. 그걸 다 보신 거예요, 다. 이게 지금 농구 코트에서 보면 3쿼터나 4쿼터 막바지인데 힘을 내야 된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농구부 본고차가 있었는데 승합차. 거기 야외 요즘에는 이제 손잡이가 없는데 그때 손잡이가 그때 당시 있었거든요. 거기를 잡고 감독님이 그때 제 팔을 잡으셨으니까 못 놓게. 근데 이제 그거를 진짜 어떻게 해서든 끝까지 가려고 제가 안 놨던 것 같아요. 이 마지막 이 어떤 초인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손잡이가 저를 살린 거죠, 감독님하고. 하여튼 극한 훈련이니까. 그러면 거기 그 한 단계 올라가죠. 아, 벌써 이제 마킹했습니다. 말 안 듣는 후배들이 있으면 저도 서대산으로. 훈련에 모든 게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이런 힘든 걸 했는데 이거 못해? 이런 이제 자신감이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 뭐 체력적으로 힘들고 인내력 힘든 것도 있지만 사실상 이제 뭐 농구 선수가 볼을 못 만지잖아요. 네. 2, 3일, 3, 4일 하면 근질근질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거보다는 농구 코트에서 하는 게 훨씬 행복하다. 쉬울 거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코트가 그리워지는 거죠. 코트가 너무 좋은 거야. 이게 이런 산악훈련 같은 거 하면은 사실은 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성취감 같은 거 느끼게 되고 이게 좀 자신감 붙고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아마 이게 실제 경기에서도 분명히 중요한 순간에 체력에 기반한 정신력으로 한 번쯤 중간중간에 힘을 발휘하지 않았을까. 결정적 어려울 때 그런 얘기를 하죠. 작전 타임 들어가면은 야 우리 서대산에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야 그거 아깝지 않냐? 한번 더 해보자. 그러면 뭐 움직여주는 것 같아요. 처음에 한 1, 2년 정도까지는 저도 막 벤치에서 막 흥분도 하고 화도 내고 악도 쏘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휴일날 뭐가 아주 충격적인 그 장면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집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네, 그때 배구 중계였었어요. 당시에 미도파 여자 배구팀이 있었는데 아마 이 팀이 아마 120 뭐 몇 년승인가 했던 그런 아주 대한민국 최고의 팀이었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감독이 이창호 감독님이셨는데 경기를 하는데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벤치에서 조용해 감독이 그냥 앉아 계세요. 그 작전 타임 딱 부르시더니 또 야 열심히 하자 화이팅. 그리고 그냥 내보내고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신 거예요. 야 그래서 뭐 저렇게 돼 있지? 아 저런 게 있대나? 근데 결국 그 경기를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배구인들한테 물었지 도대체 뭡니까 얘기했더니 벤치에서 막 떠드는 사람들은 하수래요. 고수가 아니라 하수라는 거예요. 결국은 경기 전에 연습에서 훈련을 이미 다 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다음부터 최대한 이제 그 연습 때 온갖 거를 다 해가지고 뭐 1초 공격, 0.4초 공격 모든 거에서 거의 매일 그냥 밥 먹듯이 훈련을 시켰죠. 감독님 TV 못 보게 했었어야 돼요. 아니 저는 그래서 감독님 실전에서만 배워서 연습학교 간 거예요. 그 자상함 때문에. 코트에서만. 아니, 호되게 그 연습은 못 본 거죠 저는. 그래서 제가 경기 뛸 때도 그렇게 호되게 4년을 했어도 네. 실질적으로 연습 때는 아 분명히 저 감독님한테 이러면 혼날 텐데 라는 것도 현장의 실전에서는 혼을 안 내시고 오히려 계속 박수 쳐주시는 거예요. 더 안 돼도 더 잘하게 해서 계속 격려. 이게 사람이 진짜요 달라져요. 한 번은 실수해도 두 번은 실수 안 하더라고요. 믿어주시니까. 진짜 업그레이드를 시키시네. 그 선수는 감독이 부르면 언제든지 그 코트에서 뛸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 그 채 배달로 잘 알려진 네. 무술인 최영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동작을 할 때 300번 연습을 하면은 흉내를 낼 수 있고 3,000번 연습을 하게 되면 실전에 좀 써먹을 수 있다. 그런데 이게 3만 번을 연습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러운 동작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슬램덩크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농구한 지 4개월밖에 안 된 강백호가 네. 일주일 만에 몇 번 쐈죠? 신연습을 2만 개 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저도 그래서 뭐 문경은 선수, 뭐 지원이, 조동현 이런 이제 슈터들한테 슛을 엄청나게 시켰어요. 학기 중에는 한 300개 하루에 쏘게 하고요. 방학 기간 동안은 하루에 1,000개를 쏩니다. 1,000개. 근데 이게 뭐 그것만 쏘는 게 아니고 일상 훈련 다 하고 또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1,000개씩 쏘게 되면 지문이 없어집니다. 손이 지문이 지금 있나 오늘 다시 한번 보고 있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슈터로서 슛에 좀 이제 장점이 있었었는데 슛에 장점이 있는 선수들에게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뭐예요? 보통 슈터들은 근본적으로 슛을 많이 던지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거든요. 누구보다 자기가 잘 던진다는 걸 알고 있기에 그래서 자제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도 오히려 더 던져라라고 하시는 분은 감독님이 처음이었어요. 역으로 이게 무슨 얘기지? 더 던져라? 그리고 소위 스텝만 밟히면 던져라. 발만 맞으면 던져라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이게 왜냐면 그 찬스는 나요. 슛이라는 게. 근데 찬스를 났을 때 볼을 잡아가지고 딱 몸에 스텝 맞춰가지고 무릎 구부려가지고 점프 뛰면서 몸 바란스 맞추고 마지막에 팔로우스로까지 다 하려면 그 수비는 바보입니까? 그렇죠. 따라오죠. 그러니까 스텝을 맞아야 된다는 얘기는 그 스텝만 맞으면은 나머지 바란스가 이게 저절로 오게 되죠. 그러니까 수비가 날라오더라도 자기 바란스대로 해요. 근데 이거는 훈련을 안 하고는 이론상으로는 얘기가 되는데 몸에 배지 않으면 못 해요. 3점 득점입니다. 문경은 돌아서면서 밟히면 던져라고 말씀하시는 건 그 많은 과정을 자기가 다 해결한 상태에서 발만 잡히면 수비가 아무리 강력하게 붙어도 그건 벌써 끝난 거예요, 사실. 그냥 내 거구나. 네, 그냥 자기가 다 그냥 소화된 상태라고 보시면 진짜 돼요.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게 딱 여기서 쓰는 말이네요. 그렇게 턴에서 딱 올릴 때요. 그냥 예술이에요. 제가 봤을 때 너무 환상의 그 본능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저는. 그 하는 선수도 그 황홀감 느끼면 보는 사람들도 정말 예술처럼 느끼는. 그래서 이제 농구가 인기가 있는 스포츠다
제가 농구 자랑을 좀 해봤습니다. 운동 선수들은 누구나 한 번쯤 겪는 슬럼프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뭐 자신의 기량이 연습을 해도 안 느는 것 같고 아니면 오히려 더 후퇴되는 것 같고 그럴 때 감독님은 선수들한테 뭐 어떻게 조언해 주시는 게 있을까요? 그 1학년에 그 황성일이라는 그 가드가 있었어요. 네. 그 선수가 들어오고 어쨌든 이제 농구단지 정규리그 끝내고 플레이오프 8강 이기고 4강전을 하는데 그 첫 경기를 저희가 졌어요. 맞아요. 그 황성이가 리딩 가드고 이제 하는데 그날 뭐 리딩도 잘 안 되고 슛도 잘 안 되고 실수도 많고 그래서 이제 졌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죠. 저거 불러서 야, 그냥 괜찮아 오늘, 너 잘했어. 다음에 잘하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그 선수 입장에서 볼 때는 아 선생님이 날 이제 위로해 주는구나 하는 거지 실질적인 어떤 자신감이나 이런 건 생기지는 않는 거죠. 뻔한 얘기니까. 아, 그래서 제가 이제 김지용 트레이너라고 있는데 그 친구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야, 너 내일 연습 때 저 성인이가 나오면 이런 말을 해줘라. 어제 그 감독님하고 코치님들이 저녁 때 회의를 하는데 코치 선생님들이 야, 성인이 가지고는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선수를 좀 바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감독님이 야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해? 야 우리 팀에서 믿을 건 성인밖에 없어. 야 성인한테 맡겨봐. 라는 얘기를 전해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트레이너 연습 때 나와보니까 애가 벌써 눈이 이제 저 멀리서 봐도 눈이 바짝바짝 잡고 있네. 힘이 쫙 실어졌어요. 네. 이게 신기하게도 제가 직접 얘기하면 우리가 잘 안 믿어요. 맞아요. 제 3자가 얘기해주면 그걸 진실로 받아들이는 거죠. 맞아요. 결국은 두 번 다 이기고 뭐 3판 양승지니까 이기고 결승이 올라갔는데 결승은 또 뭐 상무팀에 이상민이 뭐 문경원 선수가 있었는데 그 팀도 제가 이기고 이제 그죠 우승을 했죠. 이게 사실 심리학에서 제3자에 의한 뭐 객관성 효과, 진정성 효과 이렇게 실제로 나오는 얘기고요. 저는 배워서 써먹는 거예요. 저는 심리학 공부를 했으니까. 결국은 감독님 얘기하시면 진짜 그거는 그냥 격려밖에 안 될 것 같은데 네. 타인이나 아니면 동료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굉장한 힘을 진짜 객관적으로 받는 것 같아서 훨씬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거는 그래서 아주 그 심리학 이론에서 많이 검증된 그 방법을 사용하신 거고요. 그럼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잘 됐네요. 심리학으로 보면.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감독님 저 형님들이 지금 뛰신 저 멤버들이 지원 형님 포함해서 개성들이 어마어마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괜히 독수리 오영재 별명이 붙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약간 이런 좀 그 텐션들을 좀 누를 필요가 있었을 것 같은데 기강 같은 거는 어떻게 이렇게 뭐 기강은 아까 말한 이제 훈련으로 해주고요. 네네. 예를 들어서 이제 문경원 선수가 이제 입학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아주 잘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말만 되면 불러내요. 그 당시에 뭐 잘해주는 게 뭐 밥 사주고 술 사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월요일 날은 또 좀 복귀하게 되면 안 좋잖아요. 그런데 엄마한테 얘기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아 왜요? 네, 엄마는 같은 편이니까 어머니 감싸요, 어머니는. 감싸요. 네, 감싸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이렇게 되니 경은이를 만들려면 경은이가 일거수일투로 저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일요일 날 딱 아니면 월요일 아침에 아버지한테 뭐 직접 만나든지 전화를 하든지 딱 받아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 이제 4시 연습이니까 오후에 4시에 이제 딱 집히면 하나하나씩 이제 허벅지를 한 놈 한 놈 이렇게 만져요. 그래서 경훈이 이 노래를 딱 만지고 딱 야, 너 어제 술 먹었지? 그게 깜짝 놀라요. 이게 무슨 이 양반이 무슨 뭐 무당인가 신기가 있나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거 한 6개월 1학기 정도 딱 되니까 싹 끊어졌어요. 결국 경훈이 잘 잡혀서 아까처럼 프로 감독도 네. 뭐 오래 하고 지금 KBL에 본부장하고 있으니까 잘 성장됐죠. 궁금한 게 있는데 저도 이제 위로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고 밑으로 후배들도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말을 해도 안 통하고 이제 여기서 더 갔다가는 이제 저 친구한테 꼰대 소리 들을 것 같기도 하고 주변에 뾰족한 걸로 쟤를 공격할까라도 생각을 몇 번 해보고 이런 게 발생을 할 것 같으니까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선수들을 과연 어떻게 리액션을 해주십니까?
일단은 그런 경우가 나오면 저는 제가 먼저 고참, 그리고 주장을 야단치고 그러면 처음에는 그냥 그 당사자들은 그냥 해피하게 생각하죠. 내 대신 고참하고 주장이 벌받았으니까. 근데 그게 한 번, 두 번 지나가지고 한 6개월 지나면 그다음엔 그 당사자가 저한테 와요. 제발 감독님이 저 주장이나 고참 야단치지 마시고 저한테 직접 얘기하십시오. 부담스러운 거. 네. 엄청 부담스럽죠. 결국 그 얘기는 이미 잡혔다는 얘기죠. 영화에도 뭐 그런 얘기 있죠. 한 놈만 패라는 얘기 있듯이. 그게 대한민국. 아, 명언이십니다, 명언. 중요한 애, 제일 건드리 어린 애를 먼저 제압해주면 밑에는 평정이 되죠. 그럼 그 지금 항상 맞는 놈, 아니 맞는 놈이라 죄송해요. 그 맞는 친구는 어떻게 위로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서장훈 선수가 이제 미국 산호세 대학에 유학 갔다가 다시 복귀했어요. 그래가지고 5학년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1학년 애들이 이제 황성인이라든지 뭐 지금 LG 감독, 그다음에 모비스 감독하는 쌍둥이 감독이 있습니다. 조상현, 조동현 이런. 그 애들이 그냥 볼만 잡으면 서장훈의 그 아성에 눌려가지고 아까 분명히 역할이 있었지 않습니까? 보시면. 근데 걔들이 서장훈이 올고 서장훈이한테만 줘요. 볼을. 그러니까 이게 조금은 돼요. 전반은 되더라도 후반 되면 체력이 딸려가지고 안 되죠. 그리고 상대방이 또 바보가 아니니까 그거 캐치해가지고 나머지는 안 하고 다 돼서. 그래가 그건 필패죠. 그래서 이제 장훈이를 불러서 그런 얘기를 했죠. 애들이 널 너무 무서워하고 하니 네가 좀 바보가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너를 좀 우습게 알아야 애들이 부담 없지 않느냐. 그래서 뭐 밑에 애들이 좀 약간 실수하더라도 서장훈이를 팹니다. 그럼 애들이 깜짝 놀라죠. 어유 서장훈이 너 맞아?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장훈이 해야 되는 그 아성이 금? 이런 게 깨지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서장훈이가 이렇게 해서 그 팀을 위해서 내가 총대를 맨다. 혹 사전에 미리 얘기를 못하고 손을 댔더라도 끝나고 나서 야 이런 때 그랬다 그러면 막 이러다가 그 다음에 쫙 펴집니다. 역시 큰 사람. 아, 얘기 못하고 일을 진행하실 때가 있군요. 아유 돌발 사람이 많이 나오니까. 너무 웃기다. 위대하다.